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하루 사이 또 970명 더해졌고 15명이 숨졌습니다. 하루하루 새로 나오는 환자 수는 지난 한 주 내내 1,000명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정부는 환자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정도 수라면 우리 의료 자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릴 필요 없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일주일 더 해보겠다고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정부 발표 내용부터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현재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거리 두기 체계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인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병상과 의료진의 여유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26일 기준 중환자 병상 164개가 준비돼 있습니다. 의료진도 의사 200명 정도 등 모두 980명이 충원됐습니다. 실제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려야 했던 확진자도 96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큰 차질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대해서는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어 한계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00명대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7로 낮아져 확진자 감소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는 올리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은 강조했습니다.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어떤 작은 모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거리 두기 격상 여부는 새해 첫 주말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하던 대로 하되 몇 가지 보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만 마실 때는 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무인 카페, 홀덤펍 이런 것들 규제도 좀 더 확대했는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스트푸드점도 커피 등만 주문 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무인 카페 착석 금지와 홀덤펍 집합 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한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방역 조치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다른 카페와의 형평성을 고려했고 코로나 사각지대로 여겨진 홀덤펍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나 공간만 규제한다고 해결될 단계가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말 광범위하게 이 전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정한 장소나 공간만 계속 추가해서 제한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를 주장하는 건데 거리두기 3단계로 갈지 말지를 떠나 지금 상황에 맞는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새로 단계를 만들어야죠. 과거 3단계는 조금 셌다면 지금 5단계 너무 루즈하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해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간단해야 된다. 특히 젊은 층과 직장을 다니는 중년층이 전파 고리인 만큼 공격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고3하고 대학생이에요. 이 두 개가 핵심 타겟이었거든요. 2주에 한 번 정도만 해서 2번 정도만 하면 싹 잡을 수 있어요. 사업장에다가 지시 내려서 몇 날 며칠까지 보고해. 그럼 당연히 하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나친 낙관론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코로나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낸다는 걸 잘 알게 됐죠. 병약한 어르신이 또 장애인이 코로나에 취약하고 또 한 번 감염되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도 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걸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송파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45명이나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송파구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발달장애인 114명이 먹고 자며 생활하고 직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이곳에서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4명과 입소자 2명이었습니다. 첫 감염이 확인되면서 시설에 머무른 181명이 일제히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 3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소자가 대부분이며 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사와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은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통째로 격리됐습니다. 보건소랑 구청에 지금 다 된 상태고요. 역학조사까지 다 끝난 상태라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 중이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입소자의 대부분은 40, 50대 성인으로 현재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출퇴근을 하는 데다가 입소자들도 병원 등을 오가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감염이 시작된 건지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음성 판정이 나온 시설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를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이자은입니다. 이 장애인 시설에서 어쩌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졌는지는 방역당국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돕던 사회복지사를 저희가 취재해보니 한 명이 감염되면 곧바로 수십 명이 감염되는 위험 요인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설에도 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우영 기자입니다. 송파구는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에 4인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도와왔던 한 사회복지사는 다인실의 경우 일반 병원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뭐 4인 1실 이렇게 돼 있는 건 그냥 노출돼 있는 거죠. 안 걸리면 다행이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열심히 마스크도 애기들 끼우듯이 벗으면 끼워주는 걸 해요. 근데 어차피 벗잖아요. 언제 이게 집단으로 감염될지 모르는 거예요. 환기도 자주 해줘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인실에서는 한 명만 반대해도 창문을 계속 열어두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복지사가 한 명 한 명 직접 도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 두기도 잘 안 됩니다. 해당 시설에는 발달 장애인과 복지사 그리고 직원 등 약 180명이 있습니다.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을 휩쓴 뒤 이제는 중동과 북미, 아시아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7명이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내일부터는 영국뿐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윤서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신규 입국 일시 중단을 긴급 발표한 건 어젯밤 9시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비행기 조종사로 공항 검역을 거치지 않아 집에 있는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이로써 일본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7명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의 신규 입국이 중단되는 건 오늘 밤 12시부터입니다. 일단 내년 1월 말까지지만 감염 상황에 따라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52개 국가와 지역이 해당합니다. 다만 한국, 중국 등 11개국에 대해선 경제인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을 휩쓸고 중동, 아시아, 북미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감염 사례 2건이 처음 확인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변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BBC에 따르면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40여 개국에 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등은 아예 일주일간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까지 온 상황에서 바로 옆 우리나라는 안전한 건지 걱정이죠. 2주 전 영국에서 들어온 80대 남성이 어제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입국한 가족 2명도 검사를 했더니 오늘 양성이 나와서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최윤경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이 자가격리 중이던 어제 오전 숨졌습니다.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 병원으로 옮겼지만 도착한 지 40분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성은 사망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의 가족 2명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번 달 영국에서 입국했습니다. 정부가 영국발 비행기의 입국을 막은 23일 전입니다. 방역당국은 영국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 유전체 분석을 통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1월 첫째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입국 금지 전 영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지금까지 했듯이 14일간 격리를 실시하고 격리 해제 전에도 진단검사를 1회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